지금 우리는 현대 이란의 파르스주,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황량한 대지 위로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듯 검게 그을린 거대한 돌기둥들만이 앙상하게 남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비의 산이라 불리는 쿠에라흐마트 산기툼에 기대어 수천 년의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폐허 앞에 서서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2500년 전의 세상으로 천천히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이 위대한 제국의 수도 이름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역사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바로 그 이름 말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막히고도 슬픈 아이러니 중 하나가 바로 이 익숙한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페르시아인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미트. 놀랍게도 이 이름은 이 웅장한 도시를 직접 설계하고 땀 흘려 지었던 사람들이 부르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무자비하게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적들, 즉 그리스인들이 멸망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조롱하듯 붙여준 이름입니다. 정작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문화의 심장부였던 이곳을 파르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려 2500년이라는 아득히 긴 세월 동안 이 경이로운 고대 도시의 진짜 이름을 잊은 채 그것을 처참하게 짓밟고 죽인 살인자의 언어로만 기억해온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씌워둔 살인자의 언어를 깨끗하게 지워내고 파르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그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기원전 450년. 길고 길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밤과 낮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아지는 봄의 시작. 바로 페르시아의 새해 축제인 노루즈의 아침입니다. 황량했던 대지 위로는 13헥타르, 즉 현대의 거대한 경기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거대한 인공 돌기단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단 위로는 맑은 햇빛을 받아 붉고 노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웅장한 궁전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며 세상의 모든 부가 모여들던 이곳으로 진귀한 향신료가 타들어가는 향긋한 냄새와 수천 명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검은 빛이 도는 거대한 석회암을 깎아 만든 넓고 완만한 이중 계단을 따라 세상의 끝에서부터 걸어온 23개의 서로 다른 민족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독수리 장식이 달린 무거운 은그릇을 정성스레 들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 형형색색으로 정교하게 짜인 아름다운 직물을 어깨에 걸친 바빌로니아인들,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향수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있는 인도인들, 그리고 목이 아주 길고 기이하게 생긴 아프리카의 희귀한 짐승을 조심스럽게 끌고 온 에티오피아인들까지. 이 거대한 계단을 밟고 오르는 사람들의 피부색도, 그들이 걸치고 있는 옷의 모양도,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언어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이 행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목에 무거운 족쇄를 차고 채찍에 맞으며 억지로 끌려오는 비참한 포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가장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왕 중의 왕을 향해 스스로 걸어 올라오는 장엄하고도 자발적인 행렬입니다. 서로 다른 23개의 민족이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이토록 조화롭게 어우러지던 이 축제의 공간은
당대 세계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경이롭고도 세련된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는 대신 다양성을 포용하며 거대한 제국을 굴러가게 했던 파르사의 힘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권력의 진정한 위대함은 태양 아래 빛나는 눈부신 황금 기둥이나 끝을 알 수 없는 방대한 영토의 크기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르사가 그토록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압도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저 땅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놀라운 무언가를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기둥을 세우던 노동자들의 발목을 잔인하게 묶고 있었어야 할 노예들의 피 묻은 쇠사슬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거대한 건축물이나 경이로운 세계의 불가사의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풍경은 어떤 것입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나 로마의 콜로세움을 상상할 때처럼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무거운 돌을 끌며 신음하는 노예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는 감독관의 잔인한 채찍질 소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 고대의 위대한 기념물 뒤에는 항상 억압받는 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언제나 패자의 문명을 무지한 야만으로 격하하여 지워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서구의 세계관이 고대 사회를 바라보던 지극히 익숙한 방식이었고, 당연히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향해서도 똑같은 편견의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깊게 뿌리내렸던 이 오만한 편견은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동양연구소 고고학 발굴단이 파르사의 폐허를 조심스럽게 파고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질러놓은 끔찍한 불길이 남긴 두꺼운 잿더미와 검게 탄 흙더미 아래에서 우리가 그들은 참으로 기묘한 것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무덤에서 나올 법한 찬란한 황금이나 눈부신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대 엘라머 땡기 문자가 빼곡하게 새겨진 작고 투박한 수만 개의 점토판들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도시의 역사를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 적들이 질렀던 그 뜨거운 불길이 오히려 이 흙으로 빚은 판들을 섭씨 수백 도의 온도로 단단하게 구워내어 2500년 동안 썩지 않는 완벽한 타임캡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이 수많은 점토판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학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왕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맹목적인 종교 기도문이나 적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베었다는 잔혹한 정복의 기록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오랜 시간 매달려 그 복잡한 고대의 문자를 마침내 해독해냈을 때 전 세계 고고학계는 엄청난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수만 개의 점토판에 적힌 글귀는 왕의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세세하고 정확한 행정문서, 바로 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한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급여 명세서이자 철저한 영수증이었던 것입니다. 점토판 위에는 파르사를 건설하는 데 땀을 흘린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은 구체적인 직업, 그리고 지급받은 정확한 임금의 액수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출신의 정교한 석공들, 이집트와 메디아에서 온 뛰어난 장식가들, 바빌론의 벽돌공들, 그리고 이오니아에서 온 조각가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채찍에 맞으며 강제로 끌려온 불쌍한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각자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자발적으로 모여든 자유로운 장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쏟은 노동의 대가로 은과 포도주, 원 가드립탕 죄입탕, 양과 곡식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더욱 우리의 숨을 촵게 만드는 사실은 이 거대한 국가적 건설 현장에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들과 나란히 일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꼼꼼한 기록입니다. 심지어 점토판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놀라운 항목까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산후 특별 배급이었습니다. 아이를 갓 출산한 여성 노동자와 그 신생아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제국의 행정관들은 추가적인 곡식과 진귀한 포도주를 특별 수당으로 흔쾌히 지급했습니다. 무려 2500년 전의 세상에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나 겨우 정착된 출산 휴가와 사회적 복지 제도의 깊은 개념이 작고 단단한 점토판 위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파르사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기둥과 아름다운 조각이 돋보이는 계단은 강요된 고통과 억압의 비명 위로 쌓아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을 존중받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부심, 가득한 손길이 만들어낸 거룩한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흙으로 구워진 영수증들은 우리가 고대 세계를 향해 가지고 있던 잔인한 상상력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문명의 증거는 곧바로 우리를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의문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들의 피를 쥐어짜고 잔인하게 착취하는 공포 정치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제국의 위대한 왕은 어떤 방식으로 5천만 명이라는 전례 없이 거대한 인구를 하나의 이름 아래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끊임없는 반란과 전쟁의 공포를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권력자의 심장부인 수도는 보통 하늘을 가릴 만큼 높고 두터운 성벽과 깊은 해자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파르사의 건축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군사적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성벽이 낮고 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형태는 그들이 적의 침략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르사는 애초부터 전쟁을 대비한 요새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통치 철학을 과시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지정학적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꺼운 성벽 뒤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백성을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무대의 중심에는 아파다나라고 불리는 경이로운 알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이 넓은 공간에는 아파트 8층 높이에 달하는 72, 개의 거대한 돌기둥이 우뚝 솟아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가져온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천장을 올리고 황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이곳에 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넉넉하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봄의 축제 노루즈가 절정에 달할 때 23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이 차례대로 왕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조공이란 보통 칼날을 목에 들이대고 강압적으로 약탈해가는 피 묻은 착취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파르사에서 벌어진 조공의식의 본질은 일방적인 약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정교한 호혜성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사절단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은그릇을 왕에게 바치면 왕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 있는 시종을 통해 묵직한 황금 팔찌와 최고급 아마천을 답례로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변방과 중심부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나누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상호 연대의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계단 외벽에 새겨진 부조들 속 어디에도 포로들의 목을 베거나 잔혹하게 짓밟는 끔찍한 전쟁의 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 다른 옷을 입은 민족들이 평화롭게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만이 영원한 돌 위에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축제 기간이 되면 그 포용의 철학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매일같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국이 베푸는 성대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에티오피아산 진귀한 향신료가 들어간 찌개와 사프란으로 노랗게 물들인 밥, 그리고 식용 금박을 입힌 화려한 요리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화려한 잔치가 단지 고위 귀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흙으로 구워진 급여 명세서가 증명하듯 마이스 이 도시를 짓는 데 동원된 평범한 석공과 벽돌공, 심지어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이 기간에는 특별한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배급되었습니다. 23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제국이 제공하는 빵을 떼어 나누며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배불리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칼날의 공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상호 의존과 깊은 문화적 존중. 이것이 바로 파르사가 5천만 명의 인구를 지배하면서도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건히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거대한 정치적 기계는 내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쪽의 아득한 바다 너머, 척박하고 건조한 마케도니아의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만함이 드리운 그 작은 사각지대를 향해 22살의 젊은 정복자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200년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굳건한 성문을 거칠게 두드린 것은 서쪽의 척박한 땅 마케도니아에서 온 22살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군대는 화려한 금빛 갑옷을 입고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린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대군에 비하면 몹시 초라해 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바위산에서 거친 빵을 먹으며 자라난 마케도니아의 병사들은 오직 굶주린 늑대처럼 피 냄새와 승리에만 목마른 무자비한 전투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라니쿠스 강변에서 시작된 양측의 거대한 충돌은 이수스의 좁은 길목을 거쳐 넓은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전투를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천재적이고도 기만적인 쟁기 진영 전술을 사용하여 페르시아의 둔중한 대군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들의 방어선을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며 신과 같이 군림하던 왕 중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 질려 전차를 돌려 비참하게 도망치고 맙니다.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었던 왕이 스스로 전장을 버리고 떠나자 제국의 방어선은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고대의 거대 도시 바빌론이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어 항복했고 제국의 겨울 수도였던 수사마저 너무나도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0년 1월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마침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제국의 심장이자 거대한 호해성의 무대였던 파르사의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이 위대한 도시의 최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만 개의 불화살이 하늘을 검게 뒤덮고 성벽 아래로 끓는 기름이 쏟아지는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공성전을 예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군사적 방어를 위한 거대한 요새로 지어지지 않았던 낮은 기단 앞에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를 목숨 걸고 지켜낼 정규 병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성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온 것은 칼을 든 무장한 장군이 아니라 왕실의 거대한 금고를 오랫동안 관리해오던 재무관 티리다테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파괴를 막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젊은 정복자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조용히 도시의 모든 열쇠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심장은 쇳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고요하게 그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마침내 파르사에 굳게 닫혀있던 지하 보물창고의 육중한 문이 열렸을 때 마케도니아의 병사들은 횃불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광경에 자신들의 눈을 강하게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200년 동안 23개의 민족이 매년 봄의 축제마다 앞다투어 바쳤던 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한데 모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어두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려 12만 달란트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의 순금과 수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세공된 진귀한 보석들, 그리고 이국적인 최고급 비단과 예술품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전리품을 운반하기 위해 알렉산드로스는 이웃 국가들을 모두 뒤져 무려 10,000마리의 노새와 5,000마리의 낙타를 급히 끌어모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전 세계의 경제를 단숨에 쥐락펴락하고도 남을 만큼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절대적인 부의 결정체였습니다. 26살의 젊은 청년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와 권력을 두 손에 거머쥐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제국의 통치자가 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이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 파르사를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트로피로 삼아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 거대한 부와 예술의 결정체를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릴 논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역사의 운명이란 참으로 기구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멸의 붉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기쁨에 한껏 취해 성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이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고, 그 충격적인 장면은 그들의 가슴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짙은 증오의 씨앗을 아주 깊숙이 심어버리고 맙니다.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군대가 승리의 환희에 도취되어 파르사의 화려한 성문을 향해 당당히 걸음을 내딛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찬란한 행진을 가로막은 것은 무장한 적군의 단단한 방어선이 아니라 길가에 처참한 모습으로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800명의 기이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메마른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흐느낌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헬라스의 따뜻한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으로 잡혀와 포로가 된 그리스 출신의 뛰어난 장인들과 천재적인 예술가들이었던 것입니다. 황금빛 승리에 취해 있던 마케도니아 병사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노예로 전락했다는 비참한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그들의 곁으로 다가간 병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군대 전체에 차가운 정적이 흐르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800명의 장인들은 하나같이 신체의 중요한 일부가 끔찍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대리석을 다루어 신들의 조각상을 빚어내던 예술가의 오른손이 날아가 있었고,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나르던 젊은이들의 두 발목이 잔인하게 절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귀나 코가 베어지고 눈이 뽑힌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행정관들은 이 뛰어난 이방인 장인들의 귀중한 기술만을 영원히 착취하기 위해 그들이 두 번 다시 두 발로 걸어서 고향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육체를 무참히 훼손한 채 감금해두고 짐승처럼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발견된 수만 개의 점토판에 기록된 페르시아의 놀라운 호혜성과 관용, 그리고 노동자를 존중하던 진보적인 복지 제도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는 2층 강버 지금 모저는 이런 부와 이르는 광석으로며 이런 부와 이르는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부와 이르는, 하지만 권력의 이면은 언제나 가장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은밀하게 품고 있는 법입니다. 같은 제국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하고 합리적이었던 그들의 훌륭한 시스템 이면에는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거나 반항할 여지가 있는 이방인 포로들을 향한 고대 권력 특유의 피도 눈물도 없는 폭력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품어 안을 듯 눈부신 문명을 자랑하던 파르사 역시 결국 거대한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 민족의 존엄성 따위는 가차없이 잘라내고 짓밟을 수 있는 냉혹한 제국주의의 본성을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포들의 처참하고 흉측한 몰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그동안 기억의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아주 오래되고도 맹렬한 증오심이 시뻘건 불길처럼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이 거대한 궁전을 지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좁은 바다를 건너와 그리스의 심장인 아테네를 무참히 유린하고 신성한 아크로폴리스의 위대한 신전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던 그 뼈아픈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그 끔찍한 대화제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신앙이 야만적인 동방의 권력에 의해 모욕당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파르사 길목에 버려진 동포들의 잘려나간 팔다리는 잊혀가던 그 오래된 상처를 단숨에 후벼파며 복수라는 이름의 가장 완벽하고도 위험한 정치적 명분을 정복자들의 피 묻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간신히 억누르며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할 장인들에게 막대한 연금과 전리품을 쥐어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과 굶주린 군대의 핏발선 살기는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30년 1월부터 훈풍이 불기 시작한 4월까지 장장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알렉산드로스의 거친 병사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는 파르사의 화려한 심장부에 진을 치고 주둔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피와 땀에 젖어 살던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 거닐던 눈부신 궁전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진흙 묻은 군화 발로 짓밟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봄의 축제를 위해 정성껏 마련되었던 진귀한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금으로 장식된 왕실의 서늘한 창고에 쌓여있던 가장 독하고 달콤한 포도주를 매일 밤 물처럼 마셔댔습니다. 압도적인 화려함과 끝없는 사치 속에서 아무런 전투 없이 주둔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파르사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점점 더 숨막히게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150년 묵은 원한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채 매일 밤 술에 잔뜩 취해버린 수만 명의 짐승 같은 병사들은 자신들의 억눌린 파괴 본능을 정당하게 터뜨려줄 단 하나의 완벽한 핑계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성의 끈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어느 무더운 봄날 밤,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서 한 여인의 붉은 입술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가장 치명적인 불씨가 던져집니다. 기원전 330년, 잔인한 겨울이 지나고 파르사의 평원에도 다시금 훈풍이 불어오던 4월, 혹은 5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가 머물던 눈부신 궁전의 심장부에서는 전 세계를 제패한 젊은 마케도니아의 정복자들을 위한 거대하고도 무절제한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심포지움이라 부르던 이 밤의 연회는 단순한 저녁 식사를 넘어 끝없는 술과 음악, 그리고 철학적 토론과 쾌락이 밤새도록 뒤엉키는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입술을 적시던 최고급 포도주는 쉼없이 잔에 채워졌고, 이국적인 악기들이 빚어내는 관능적인 선율이 술에 취해 몽롱해진 장군들의 귓가를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짙은 쾌락과 환희의 공기가 가득 찬 연회장의 한가운데 마케도니아의 거친 장군들조차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매혹적인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이스, 아테네 출신의 헤타이라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헤타이라는 일반적인 여성들이나 평범한 창부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정치와 예술, 철학을 깊이 있게 논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지적 교육을 받은 매우 독립적이고도 지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지성과 매끄러운 화술까지 겸비한 타이스는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신임하는 맹장이자 훗날 이집트의 지배자가 될 프톨레마이오스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천재적인 전략가의 치밀한 계산이나 수십만 대군의 웅장한 진격에 의해서만 바뀐다고 굳게 믿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태양이라 불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이 위대한 문명의 심장을 도려낸 것은 날카로운 칼날도 아니고 정교한 공성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게도 그것은 단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해 본 적 없는 한 이방인 여인의 붉은 입술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달콤한 포도주, 그리고 집단적인 도취가 빚어낸 지극히 우발적이고도 치명적인 광기였습니다. 아시아의 운명이 전쟁터의 흙먼지 속이 아니라 술잔이 부딪히는 화려한 연회장의 카펫 위에서 결정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회장의 분위기는 포도주와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의 축제처럼 광기에 가까운 열기로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올랐습니다. 무적의 군대라 자부하며 전 세계의 거대한 부를 발밑에 둔 사내들의 오만함은 지독한 술기운과 섞여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파괴 충동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150년 전 자신들의 고향 아테네를 무참히 잿더미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적국의 왕이 살던 궁전 한가운데서 그들이 들이마시는 공기와 포도주는 그 자체로 달콤하고도 자극적인 복수의 맛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쾌락이 위험하게 교차하던 바로 그 순간, 어지러운 음악 소리와 취객들의 거친 고함이 어지럽게 뒤섞인 소란스러운 연회장 한가운데서 타이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우아하고도 단호한 몸짓 하나에 그토록 시끄럽던 장군들과 병사들의 붉게 충혈된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여들며
무거운 정적이 거대한 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왕 알렉산드로스마저 들고 있던 화려한 황금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의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몽롱한 눈빛 속에서도 차가운 이성의 빛을 섬뜩하게 번뜩이던 아테네의 여인은 홀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서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파르사의 밤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고 울려 퍼진 그녀의 그 한마디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화염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무서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타이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 어떤 장군의 날카로운 칼날보다도 예리하고 잔인했습니다. 이족. 그녀는 고요해진 연회장의 한가운데서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까지 거둔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가장 빛나는 위대한 업적은 바로 오늘 밤 완성될 것입니다. 150년 전, 저 오만한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우리의 신성한 아테네를 불태우고 신전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끔찍한 기억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이제 당신의 위대한 손으로, 아니, 한낱 여인인 제 연약한 손으로 저 페르시아 왕들의 웅장한 궁전에 붉은 횃불을 던지게 허락해 주십시오. 페르시아가 수백 년에 걸쳐 오만하게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권력을 그리스 여인의 두 손이 단숨에 잿더미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아테네를 위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왕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화려한 연회장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15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졌던 원한과 지독한 포도주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린 마케도니아 장군들의 입에서 짐승 같은 거친 환호성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무거운 탁자를 내리치고 방패를 두드리며 타이스의 이름과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연호했습니다. 그들은 디오니소스의 광기와도 같은 그 거대한 집단적 흥분 속에서 젊고 끓는 피를 가진 알렉산드로스 역시 벅차오르는 묘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광기 어린 환호에 화답하며 강키로 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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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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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횃불을 들고 승리의 축제 행진을 시작하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흔히 이 결정적인 순간을 젊은 왕의 치기 어린 실수나 맹렬한 술기운에 취해 통제력을 잃어버린 우발적인 광기로만 묘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권력의 냉혹한 논리로 이 밤의 진실을 한꺼풀 더 벗겨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결코 얄팍한 감정에만 휘둘려 거대한 불을 잿더미로 만들 만큼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와 공포를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정복자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은 단순한 술자리에서의 홧김이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심리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권위와 상징이 응축된 심장부, 전 세계의 23개 민족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모여들던
그 신성한 호혜성의 무대를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부활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섬뜩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술에 취한 우발적인 광기라는 아주 훌륭한 변명 뒤에 숨어서 제국의 낡은 질서를 산산조각 내고 자신의 새로운 지배력을 영구적으로 굳히려는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타이스의 말은 단지 불씨였을 뿐, 진정한 화약고는 이미 왕의 차가운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칭. 뜨거운 환호성과 함께 무수히 많은 횃불에 시뻘건 불이 무섭게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처량하면서도 흥겨운 피리를 부는 악사들이 앞장서고 머리에 화환을 쓴 장군들과 수많은 병사들이 횃불을 거칠게 흔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죽음의 무도와도 같은 이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불꽃의 행렬 맨 앞에는 가장 거대하고 붉은 횃불을 높이 치켜든 젊은 정복자 알렉산드로스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자신의 입술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명분을 만들어낸 아테네의 여인 타이스가 묘한 승리의 미소를 띤 채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틀거리면서도 폭력적인 발걸음은 정확히 제국의 심장,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드로스와 타이스의 손을 떠난 시뻘건 횃불이 어두운 허공을 무섭게 가르며 날아가 지난 150년 동안 파르사의 건조한 바람 속에서 바짝 말라있던 레바논산 최고급 백향목 기둥 위로 무심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작은 횃불들이 지난 150년 동안 파르사의 건조한 바람 속에 바짝 말라있던 레바논산 최고급 백향목 기둥 위에 무심하게 떨어지는 순간 인류 문명의 가장 찬란했던 한 페이지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파멸의 불길 속으로 삼켜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했던 불꽃이었지만 그것이 붉고 거대한 화염의 혓바닥으로 변해 궁전의 천장을 집어삼키는 데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향목은 마치 거대한 화약꽃처럼 무서운 기세로 타올랐고 화염은 순식간에 크세르크세스의 궁전 전체를 집어삼키는 시뻘건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맹렬한 열기는 궁전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던 찬란한 황금과 은 장식들을 무참히 녹여버렸습니다. 천장을 수놓았던 눈부신 황금박들은 녹아내려 마치 시뻘건 눈물처럼 바닥으로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고 화려했던 예술품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불길은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 날뛰는 화염의 불똥은 건조한 바람을 타고 옆에 있던 위대한 호혜성의 무대, 원원들이 아파다나 알 현실로 무섭게 옮겨 붙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하던 그 웅장한 백향목 천장이 무너지며 내는 굉음은 마치 지구가 쪼개지는 듯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70이 개의 거대한 돌기둥들은 맹렬한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며 비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23개의 민족이 평화롭게 손을 잡고 행진하던 모습을 새긴 그 아름다운 부조들은 시꺼먼 그을음에 뒤덮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미 약탈당해 텅 빈 보물창고마저 불길의 무자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거대한 잿더미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각 기단 아래 벌판에 잠들어 있던 수만 명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난데없는 굉음과 하늘을 붉게 물들인 시뻘건 불빛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 머무는 궁전에 불이 났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행여나 왕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무량동이를 들고 기단 위로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불길이 내뿜는 지옥 같은 고열을 뚫고 앞하다나 계단 위에 당도한 병사들은 그곳에서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도 말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구하려 했던 불길의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위대한 왕 알렉산드로스가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마른 장작과 가구를 끊임없이 집어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곁에는 타이스를 비롯한 술에 취한 귀족들이 횃불을 흔들며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출의 대상이 아니라 무자비한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은 곧 왕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들고 있던 무량동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대신 타오르는 궁전의 잔해에서 불붙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집단적인 광기는 횃불의 대열을 더욱 거대하게 불리었고 마케도니아 군대 전체가 거대한 파괴의 화신이 되어 파르사의 모든 궁전과 건물에 무차별적으로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3개의 민족이 200년에 걸쳐 땀과 예술로 쌓아 올린 인류 문명의 결정체는 집단적인 광기와 술기운, 그리고 150년 묵은 원한의 시뻘건 불길 속에서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곳을 찾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찬란한 황금이 아니라 무려 1m 깊이로 쌓여있는 비극적인 검은 재이층이었습니다. 광란의 밤이 지나고 매서운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술에서 깨어난 알렉산드로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탄에 맞지 않았던 위대한 인류의 걸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검은 폐허뿐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젊은 정복자는 차갑게 식어가는 잿더미 위에서 밀려오는 깊은 후에 고개를 떨구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적국의 화려한 궁전 하나를 불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가올 미래의 화합을 상징하던 거대한 호혜성의 무대를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지워버렸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비극적인 잿더미 속에서 인간의 얄팍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위대하고도 기막힌 역설을 조용히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바로 그 치명적인 불씨를 던졌던 아테네의 여인 타이스의 삶에서 피어났습니다. 파르사를 잿더미로 만든 이 끔찍한 방화의 주동자인 그녀는 알렉산드로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가장 충직한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이집트의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인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찬란한 역사와 수많은 지식의 기록들을 하룻밤 사이에 불태워버렸던 파괴의 선봉장이 훗날 인류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수백 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켜낸 가장 위대한 지식의 수호자로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돋도록 완벽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깊은 울림을 주는 두 번째 역설은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파르사의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군대가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에 불을 지른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흔적과 기억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역사를 오직 승자인 자신들의 언어로만 다시 쓰기 위한 아주 잔인한 기억의 암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길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삼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맹렬하게 타오르던 백향목 기둥들이 무너지며 발생한 섭씨 수백 도의 엄청난 고열은 지하 보관소에 겹겹이 쌓여있던 무른 흙덩어리들을 향해 여과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무른 흙덩어리들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페르시아가 노예를 쓰지 않고 정당한 임금과 여성의 출산 휴가를 보장했다는 진실이 담겨 있던 수만 개의 행정 점토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알렉산드로스가 궁전에 불을 지르지 않고 파르사를 그대로 온전하게 두었더라면 햇볕에 가볍게 말려진 이 무른 점토판들은 25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내리는 비와 바람, 그리고 흙 속의 습기를 견디지 못하고 진작에 다 바스러져 한 줌의 먼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던 마케도니아인들의 그 끔찍한 파괴의 불길이 오히려 이 무른 점토판들을 마치 가마솥에서 도자기를 단단하게 구워내듯 돌처럼 굳혀버린 것입니다. 적들이 스스로 지핀 암살의 불꽃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페르시아의 위대한 진실을 영원히 썩지 않는 불멸의 타임캡슐로 만들어 고스란히 지켜낸 셈입니다. 승자의 오만함이 패자의 진실을 완벽하게 보호해준 이토록 기막힌 역설이 인류 역사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알렉산드로스의 거대한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곧바로 산산조각이 나며 역사의 뒤안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과 공포로만 세워진 권력의 유통기한은 그토록 짧고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룻밤의 광기로 불태워 버렸던 도시의 영혼은 결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천천히 감았던 두 눈을 뜨고 25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현재의 이란 파르스주, 흙먼지가 날리는 황량한 대지 위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우리 눈앞에 서 있는 파르사, 아니 그리스인들이 조롱하듯 불렀던 그 이름 페르세폴리스의 돌기둥들에는 아직도 그날 밤 타이스가 던진 횃불이 남긴 깊고 검은 화상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979년 유네스코는 이 처참한 잿더미의 흔적과 그 아래 묻혀있던 인류의 위대한 성취를 인정하며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왕을 지키던 거대한 황소 조각상 라마수는 여전히 묵묵히 폐허의 입구를 지키고 있고 다리우스 왕의 궁전인 타차라는 운 좋게 불길을 비껴가 그날의 정교한 건축수를 오늘날까지 굳건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돌덩어리와 검게 그을린 대리석 파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가르침은 결코 고대 건축의 위대함이나 한 제국의 찬란했던 옛 영광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권력의 본질과 영원함에 대한 아주 무겁고도 서늘한 통찰입니다. 이쿵가시 고로케 고로꼬는 공챙애를 관종, 이쿵가시 고로꼬는 공챙애를 관종, 이쿵가시 고로꼬도 바로꼬, 이쿵가시 고로꼬는 바로꼬는 공차랑을, 이쿵가시 고로꼬는 바로꼬는 고로꼬는 고로꼬는 기록을. 무력과 공포,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정복으로 세워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거대한 제국은 그가 32살의 젊은 나이로 열병에 걸려 숨을 거두자마자 불과 몇 년도 버티지 못하고 장군들의 잔혹한 권력 투쟁 속에서 갈갈이 찢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역사의 차가운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공포로 쌓아 올린 권력의 유통기한은 그토록 짧고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룻밤에 미친 광기와 맹렬한 불길 속에서
무참히 타버렸던 파르사의 영혼. 즉 폭력과 강압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호혜성으로 거대한 다양성을 묶어내고자 했던 그 위대한 이념은 결코 재투성이가 되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백향목 궁전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 광활한 무대 위에서 펼치고자 했던 문명의 숭고한 정신은 인류의 핏줄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는 보트, 그러는 과자, 이 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또 그러는 과장에, 증공을 해가는 과장에, 이러는 과자, 이러는 과장에, 그러는 과장에, 이러는 과장에, 그러는 과자, 이러는 과자, 그러는 과자, 그러는 과자, 이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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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그러는 과자, 이러는 과자, 이러는 과자, 그러는 과자, 이러는 과자, 이러는 과자, 그러는 과자, 그러는 과자, 이러는 과자, 다르는 과자, 이러는 과자. 2500년 전 23개의 민족이 무기를 내려놓고 파르사의 거대한 기단 위로 걸어 올라와 서로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누었던 바로 그 봄의 축제. 노르즈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완벽하게 같아지고 어둠이 마침내 빛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춘분이 다가오면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려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이 오래된 새해 축제를 여전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폭력적인 불길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새까만 숯덩이로 만들고 12만 달란트의 거대한 황금을 촛농처럼 녹여버릴 수는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위대한 이념의 불씨만큼은 결코 태워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의 칼날보다 세우는 자의 포용이 역사의 거대한 시간 앞에서는 언제나 훨씬 더 질기고 강인하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우리는 다시 텅 빈 파르사의 고요한 잿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펜으로 쓰이고 때로는 패자의 문명을 미개한 야만으로 조작하며 진실을 깊은 흙더미 아래로 영원히 매장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천 년의 기나긴 시간을 인내해서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찬란하게 증명해내고야 합니다. 적들이 던진 횃불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록한 점토판을 단단하게 구워냈듯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하고도 기막힌 역설의 힘으로 굴러갑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여 공포 속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름을 포용하고 상호 의존의 평화로운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모든 제국은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고 언젠가는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길을 묵묵히 견뎌낸 굳건한 사상과 문화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돌기둥의 숲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두 눈을 감아보십시오. 2500년 전에 그 뜨거웠던 시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맴도는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며 무너져 내리던 파괴적인 불길의 비명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며 조화롭게 울려 퍼지던 영원한 생명력의 춘분 축제 노랫소리입니까?